안녕하세요. 헬스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여름부터 초가을의 제철 과일인 복숭아의 효능과 함께 복숭아와 궁합이 맞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복숭아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불로장생의 과일이라고 불리우는 복숭아는 탁월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중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각종 질병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 복숭아는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복숭아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운동을 촉진하고 유익균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 복숭아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복숭아에는 다양한 칼륨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효능으로 복숭아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콜라겐을 생성하여 동안 피부로 거듭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복숭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내 몸에 맞지 않거나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숭아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장이 예민하거나 좋지 않은 경우 소량이라도 소화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으로 인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심장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에게 적당한 복숭아 섭취는 도움이 되지만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칼륨의 수치를 높여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복숭아의 알레르기 증상으로 두드러기, 발진과 함께 목과 입술이 부어오르고 심하면 숨구멍을 막아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난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과일이 그렇다시피 당뇨 환자는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달달한 맛을 내는데 이는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의 중증도에 따라서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섭취하세요. 이는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단맛을 내는 과일 모두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이 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여름의 제철인 복숭아와 함께 여름철 떨어진 기력 회복을 위해 장어를 많이 찾게 되는데 장어와 복숭아의 궁합이 맞지 않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확인해 보면 장어와 복숭아를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의 소화를 방해해 설사를 유발하여 장 건강을 해롭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와 장어는 가능한 따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장어와 복숭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숭아 속 유기산 함량이 다른 과일보다 특별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장어의 지방 함량도 육류와 비교했을 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의 궁합으로 설사와 장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숭아나 장어를 각각 많이 먹었을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 서로의 연관관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음식 모두 적정량 먹는 것은 문제없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안전하게 복숭아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복숭아와 사과입니다.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구연산과 사과산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식물성 섬유질인 팩틴이 풍부해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변비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숭아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세로토닌 성분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로 취침 전에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의 아미그달린 성분은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어 바나나와 함께 섭취할 경우 불면증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복숭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복숭아에도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복숭아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숭아와 견과류입니다. 복숭아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견과류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도움이 되며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복숭아의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영양소 섭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숭아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제철을 맞이한 지금 충분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숭아와 상극인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시청자분들도 음식을 골고루 영양소에 맞춰 적정량 섭취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용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